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어제 선거가 정말 자유한국당에게 더할 나위 없는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혼란스럽고요. 정의당도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민주당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민주당 앞으로 갈 길이 막막하고 또 청와대와 관계도 참 서먹할 테고 말이죠. 이제 레임덕이 온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주당이 작년 지방자치 선거 때 완전히 싹쓸이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현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의 실정, 실패 이런 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번 총선에서도 그대로 이제 가려다가 크게 발목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내 동향을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해찬 대표 일정이 오후에 신문이날 행사하는 거 하나 빼놓고는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예. 예, 그 정도로 상당히 충격이 큰 것 같고 마음속을 읽을 필요가 없이 겉으로 드러난 선거 결과만 봐도요 분명해요. 첫째로는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2명 있었지 않습니까? 재보궐선거. 그다음에 기초의원 선거가 3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총 5군데 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후보를 3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이 그냥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 제1여당. 옛날에는 여당 하더라도 여소야대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은 민주당이 아주 단연 1등 당이잖아요. 그런데 1등 정당이 경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기가 낸 후보를 갖다가 사퇴를 하고 단일화시킨다는 것은 이건 여당으로서는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예, 그렇잖아요. 차라리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표를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면 승자에게 깨끗하게 축하를 해주고 다음을 노리는 것이고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데 정부 여당 책임 있는 여당이 그것도 정의당한테 후보 단일화를 양보해갖고 후보도 못 내고 그리고 초저녁 내내 졌지 않습니까? 지다가 막판 몇 분 남겨놓고 겨우 504표 차이로 그것도 정의당에서 이겨준 거예요. 이런 거는 이건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성적표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아픈 성적표는 기초의원 선거라 할지라도 민주당의 야성이 호남이잖아요. 그렇죠. 전주에서 그 라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졌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민주평화당한테 졌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는 민주당의 야성인 호남에서 졌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창원이지만은 거기는 민주당의 터전이라 마찬가지잖아요. 어쨌든 노회찬 의원이 죽어가지고서 그 새로운 보궐선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민주당 민주노총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민주당의 우세 지역이잖아요. 거기서는 후보도 못 내고 이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읽어야 될 것은 단순한 민심의 흐름뿐만이 아니고 민심의 플러스 하나 그 다음에 민심은 아래서부터 나오는 건데 이 아래서부터 나오는 민심은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정당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민심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거다. 그래서 이제 정책의 기조와 방향, 목표 전면 바꾸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도 진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말씀하신 대로 침울하고 당대표도 지금 말이죠. 오늘 행사도 거의 취소하는 상황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그렇다면 이제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언제까지 청와대에 끌려갈 것이냐. 이제 당과 청와대가 당하고 이제 청와대 정부하고 이제 수평적 분업을 이뤄가지고 각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입장 표명들이 각자 자기 익명으로 해서 어느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이런 것만 본다면 앞으로 이해찬 대표가 갈 길은 예를 들어서 선거는 결국은 정당이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하는 거고 자유한국당이 하는 거고 당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당이 하는 건데 지금대로 정부 여당의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는 정당이다. 이런 인식을 받으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그런 열풍이 내년에는 더 강하게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요. 통영 고성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 득표가 자유한국당 정정식 후보가 득표한 거에 반도 못 얻었어요. 이런 거는 엄청난 실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청와대하고 갈 길 가가지고 내년 선거에 이기는데 우리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겠다. 그러면 당의 독자적인 목소리는 당 대표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해찬 그 현 대표의 성격도 이게 만만한 성격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당하고 청와대하고 각자 놓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번 설계에서의 실패는
장관 임명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난맥상, 인사의 난맥상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줬다는 것이 민주당 내 판단이고 언론의 일반적인 판단도 거기에 예.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해찬 대표가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흔들리고 있는 당정 관계 이런 데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해찬 대표가 어떤 입장 표명 없이 일정을 취소한 걸 보니까 말이죠.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뭐 간접적으로 나온 거는 이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익명을 통해서 선거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 그러면서 양문석 후보가 23포인트 넘는 득표 차이로 패한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예. 한 PK 지역 의원은 통영 고성이 워낙 보수세가 강한 곳이라도 득표율이 한 자리가 넘게 차이가 날 줄 몰랐다. 예. 청와대 정신 차리라고 좀 얘기하고 싶고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말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실패 정책이 소득 주도 성장론 아니겠습니까? 예. 엊그제 경제 원로들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에 초치해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경제 원로들이 한마디로 소득 주도, 최저임금, 근로시간 이거 완전히 잘못됐다 지적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단순하게 이 민주당이 내년도 선거 차원의 선거 전략 차원에서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것은 정부 여당한테 책임 있잖아요. 예. 그런 큰 틀에서 정책 수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얼마나 이거를 민주당 또 청와대에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탈원전 정책. 이게 탈원전 정책. 이건 원전은 대한민국이 미래에 먹고 살 수 있는 성장 동력의 중요한 산업이에요. 우리가 원전을 세계적인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쏟아부은 돈과 예산 그다음에 이 에너지가 국민적 에너지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이걸 한순간에 이념 정책으로다가 잣대를 대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원전 정책을 철폐하고 나서고 또 해외에서는 가서 우리 거 원전 사달라고 얘기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판을 받는 것이 탈원전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원에도 이번에 그 결과 그 막판에 500표, 504표 차이로 그런 것도 밤새 치다가 왜 됐느냐. 창원에 제가 몇 번 내려가 봤잖아요. 예. 탈원전 정책 직격탄 받은 지역 중에 하나가 탈원전이에요. 예. 그 창원 지역이에요. 그래서 창원 지역 그 유권자들 제가 만나보니까요. IMF 있었지 않습니까? IMF 때문에 대한민국이 모두가 어려웠잖아요. 예. 창원에 제가 택시기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금까지 한 60대 후반의 기사예요. 창원에서 자기는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지금같이 창원이 이렇게 어려운 적은 한 번도 없다. 저번에 공단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공단 다 문 닫아 있고 다 이제 공장 다 팔아 넘기려고 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심각하죠. IMF 이후에 최고의 경제 위기고 그리고 탈원전 정책 이런 것도 택시 기사까지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베이스에서 이념을 가지고 특히 경제 문제를 다루고 이런 거는 나라가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민주당이 살아나간다. 정부 여당이 무슨 뭐 5년 10년 집권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대한민국을 살려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정말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경제정책 그리고 나라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안보정책 이런 걸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 이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야, 하여튼 뭐 빨리 어떤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 게 너무나 분명하고 그런데 민주당은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습니다. 어쨌건 말이죠. 내년 선거에 신경을 쓰고 있긴 하지만 지금 청와대 조율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패하다 보니까 말이죠. 청와대가 당연히 이제 갈라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 내년 선거가 갈 수 있을 텐데 갈라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남북대화 함께 하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을 한 몸으로 묶여서 왔기 때문에 뭐 청와대의 몰락 플러스 민주당의 몰락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당과 뭐 정부와 여당이 산다 이런 차원에서는 또 실패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정책 좋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받아들일 것은 깔끔하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라. 안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빠지잖아요. 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이렇게 빠지다 보면 결국 내임덕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임덕이라는 것이 막고 싶다고 막아지는 거 아니에요? 막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 의지에 맞는 민심이 요구하는 정책의 선회, 방향 전환 이것이 없이 마음만 갖고 떨어지는 지지를 받겠다. 이러면은 내임덕은 더 깊어진다. 예. 이런 거를 정부 여당에서 제대로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꼭 짚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뭐 지금 한 비주류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네요. 정부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다가 내년 총선에서 진짜 경고장 받는다.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청와대랑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나면서 서로 싸울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자유한국당이 단합해서 쭉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뭐 민주당 충격에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의 경제 정책도 비판하고 있고 당대표는 어디로 간 것 같습니다. 이야, 지금 함께 가야 되는데 이제 함께 갈 상황이 아니니까 대통령 레임덕이 온 것 같죠, 벌써? 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민주당 폭망, 자유한국당 대승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